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이죠? 여기 영국에서 핵융합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가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연구진들과 함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핵융합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 빅토리아입니다. 사실 저는 아시아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더욱 무지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저 전쟁과 분단의 역사에 갇혀있던 나라라는 정도였죠. 일본과 중국은 자주 언급됐지만 한국은 언제나 그들보다 작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제 관심 밖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충격에 빠뜨린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과학자 선배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초전도 토카막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말한 겁니다. 당시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작은 나라가 그런 기술을 보유했다고요? 제가 이렇게 반문하자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약 20초 동안 유지했고 이 기록을 30초까지 늘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그런 기술을 보유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들과의 학술적 교류에서도 한국은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고 국제학회에서도 한국의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내가 뭔가를 놓친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핵융합 기술은 단순한 과학적 도전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열쇠입니다. 핵융합을 통해 태양의 에너지를 지구에서 재현할 수 있다면 무제한의 깨끗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분야의 연구는 각국의 첨단 과학기술력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냈다는 사실은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보자. 그들의 기술력과 나라의 진짜 모습을 내 눈으로 확인하자.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과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는 놀라웠지만 과연 실제로도 그런 모습일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한국은 여전히 제게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는 순간에도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대와 의문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연 내가 알고 있던 그 작고 낯선 나라를 넘어선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 반 의심 반으로 한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제 머릿속에 있던 모든 고정관념은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저는 한눈에 들어온 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습니다. 공항의 자동화된 시스템과 효율적인 동선은 제가 그동안 방문했던 많은 국제공항 중에서도 단연 최고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상과 너무 달라 약간의 긴장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시작이었으니까요. 짐을 찾고 나오는 동안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과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안내 로봇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며 여기는 이미 미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도시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를 타며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더 큰 놀라움이 다가왔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펼쳐진 풍경은 제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질서 정연하게 달리는 차량들, 주변에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점차 높아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내내 저는 그 풍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높고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올리며 생각했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건 아시아의 평범한 도시였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체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첫인상을 통해 제 선입견과 지식은 이미 큰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직 첫 발을 디딘 정도였는데도 말이죠.
다음날 아침 저는 대전에 있는 K스타 연구소로 가기 전 서울을 조금 더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어제 첫날의 경험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이 달라 보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기술과 삶의 방식을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서자 서울거리는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임에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분주한 도시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활용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디지털 결제와 안내 시스템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길거리 곳곳에서 QR코드로 결제를 하고 공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은 제가 그동안 경험한 어떤 도시에서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좀 더 직접적으로 경험해보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편리함을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술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역으로 들어섰을 때는 또 다른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쾌적하고 넓은 공간, 깔끔하게 관리된 좌석, 그리고 실시간으로 연결된 디지털 안내판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든 역에 설치된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열차의 위치와 도착 시간을 알려주었고 사람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최적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안내 시스템은 여러 언어로 제공되어 외국인에게도 친화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무료로 제공되는 고속 와이파이였습니다. 그 속도는 제가 영국에서 사용하는 인터넷과 비교할 수 없이 빨랐습니다.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이런 기술 수준을 갖췄지? 또한 단순히 빠른 속도를 넘어 어떤 장소에서도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의 주요 상업지구 중 하나였습니다. 거리는 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한국의 정서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가 가능한 무인 편의점 옆에는 전통적인 소품과 공예품을 파는 작은 가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요소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쉬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어 전통 한정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를 고르려다 보니 QR코드로 모든 메뉴를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일상생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문한 음식이 빠르게 준비되어 기술과 문화가 이렇게나 조화를 이루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반찬이 얼마나 많은지 처음에는 제가 잘못 주문한 줄 알았습니다. 각 음식에는 정성이 가득해 보였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난 뒤에는 스마트 쇼핑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대형 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일반적인 마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심지어 AI가 고객의 동선을 분석해 필요한 물건을 추천해주는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과 삶의 질을 조화롭게 연결한 나라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제가 본 모든 것과 핵융합 기술의 연결점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생활 속 기술을 뛰어나게 발전시켰다면 핵융합 기술의 연구는 과연 어떤 수준일까? 이제 저는 K스타 연구소를 직접 방문할 차례였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이 어떤 충격을 안겨줄지 설렘과 긴장감을 가득 안고 저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K스타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느낀 감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어떤 연구시설과도 달랐습니다. 연구소 입구에 들어서자 철저한 보안 체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방문객으로서 제 신원을 확인하고 미리 신청한 견학 절차를 밟아야만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이런 엄격함은 이미 이곳이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데이터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마치 한국 사회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극도로 체계적이면서도 창의적인 공간,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에서 저는 한국 기술 혁신의 근원을 보았습니다. 각 연구원의 눈빛에서 쏟아져 나오는 열정, 그 에너지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안내를 맡은 연구소 직원 김 박사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핵융합 기술에서 후발주자였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열정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연구소의 역할과 핵심 성과에 대해 소개하며 저를 이끌었고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K스타 장치의 모형과 관련된 전시물이었습니다. 초전도 토카막, 한국에서는 이를 K스타라고 부르죠. 이 장치는 핵융합 연구의 핵심인 초고온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가두는 데 사용됩니다. 저는 그 거대한 모형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장치는 인간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혁신적인 도구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시물을 통해 미리 설명을 들은 후 본격적으로 연구소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플라즈마 제어실에 들어섰을 때 제 호흡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첨단 장비들, 그리고 그 장비들을 다루는 연구원들의 숙련된 모습은 마치 우주선의 조종실 같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기술이 바로 여기 제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K스타의 핵융합 장치는 제가 평생 연구해온 그 어떤 장비보다도 혁신적이고 정교했습니다. 김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실험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은 플라즈마 유지 시간과 온도 측면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까다로운 에너지 실험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김 박사는 K스타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약 20초 동안 유지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 기록이 30초로 연장되었다는 말을 다시 들었을 때는 그 기술적 난이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플라즈마를 이 정도로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핵융합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이미 실현한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태양의 핵심부와 같은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섭씨 1억 도가 넘는 초고온 플라즈마를 인간의 힘으로 제어한다는 것, 그 자체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실험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 내부에서 흥분이 솟구쳤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플라즈마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 면에서 기존 선진국들의 기록을 산뜻하게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연구진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할 성과였습니다. 국제핵융합연구협력에서 한국의 위상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보조연구원 위치였던 한국은 이제 세계 핵융합 연구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는 국가적 쾌거였습니다. 김 박사는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김 박사의 말씀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무한한 청정에너지. 그 꿈을 향해 한국은 쉬지 않고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성과를 지금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던 것입니다. 김 박사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점점 더 한국의 기술 혁신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실험실 곳곳에 걸린 국제 공동 연구 포스터들은 한국의 위상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K스타의 모습은 제게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제 영국 연구소 동료들은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믿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의 핵융합 기술이 이토록 빠르게 그리고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특히 한국은 세계적인 핵융합 프로젝트인 ITER에서 초전도 자석과 진공 용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자국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연구진들과 협력하며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K스타의 실제 장치를 먼발치에서나마 볼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거대한 장치가 마치 미래 기술의 상징처럼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플라즈마가 생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장치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견학이 끝나갈 무렵 김 박사는 K스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현재의 기록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플라즈마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핵융합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제가 상상했던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K스타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혁신과 열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정신과 노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K스타 연구소를 나선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곳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전은 한국의 과학기술 중심지로 알려진 도시였기 때문에 저는 연구소 주변을 더 구경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전은 서울의 현대적인 분위기와는 다른 조금 더 여유롭고 푸근한 도시의 느낌이 스며 있었습니다. 분명 서울보다 작은 도시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기술과 혁신의 흔적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대전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스마트폰 조작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연결하고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 도시에서도 완벽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먼저 과학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과학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대전이 한국의 과학기술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공원에는 다양한 전시관과 체험시설이 있었는데 특히 한국의 미래 기술과 관련된 전시물들이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역사를 배울 수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첨단 프로젝트를 간략히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과학공원을 둘러본 후에는 대전 시민들의 일상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대전의 도심은 서울보다 조금 더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와 현대적인 기술이 독특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골목길에는 오래된 건물의 카페와 가게들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최신식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전통 공예품을 구경하거나 전통 음식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독창적인 방법으로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전의 빵집에서는 다양한 빵들을 맛볼 수 있었는데 먹고 난 후 속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들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대전의 도심은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LED 조명이 거리를 환히 밝히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활기를 더했습니다. 대전은 비록 서울만큼 대규모의 도시가 아니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활력있고 따뜻한 나라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밤늦은 시간에도 여전히 안전하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이들부터 중장년층까지 거리를 활보하며 즐기는 모습. 24시간 운영되는 카페와 식당, 첨단 기술로 무장된 편의점까지. 이는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나 느낄 수 있는 현대 시설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의 중심에 서 있는 도시답게 대전은 한국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나라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기며 깊은 감동과 성찰에 빠졌습니다. 불과 일주일간의 여정이었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렬한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에게 제 경험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네가 말하는 한국이 정말 그런 곳이야? 그들의 의구심 어린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미래에 가 있어요. 제 연구 노트는 한국에서의 발견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트를 채워가면서 김 박사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마치 한국이라는 국가의 미래 비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영국 연구소에서 제가 제안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의 K스타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였습니다. 핵융합 기술의 국제협력 그 첫걸음을 우리가 함께 내딛게 될 것입니다. 제 동료들도 점차 한국의 잠재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뛰어넘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는 국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기술과 인문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의 글로벌 마인드였습니다. 자국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개방적인 자세. 이는 진정한 혁신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의 공동 연구는 과학적 협력을 넘어 인류의 미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핵융합 기술을 통해 인류에게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전 세계의 혁신을 선도할 국가가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혁신의 중심에 이 나라가 서 있습니다. 제 다음 목표는 분명합니다. 한국과의 더 깊은 학술적, 기술적 협력과
우리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인류에게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입니다. 오늘의 사연 잘 보셨나요? 영국에서 핵융합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 빅토리아 씨의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감동 사연을 읽어드리는 땡큐 코리아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